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시민청원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월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대형 화물차가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예방대책과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쌀 목표 가격 인상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광주 문흥지구에서 일어난 화물차 후진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피해자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죠. 경찰이 대책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톤 펌프카가 도로를 지그재그로 내려오며 전신주와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탓에 오르막길을 거꾸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곱비 풀린 말처럼 좌충우돌하던 화물차는 행인들을 덮치고 나서야 질주를 멈췄습니다. 거기에 사거리잖아요. 신호 떨어졌으면 차가 계속 이렇게 양방향으로 갔으면 그 사람을 싹 밀어가지고 진짜 더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오르막길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후진하는 화물차에 초등학생이 치였고 지난해에는 레미콘 차량에 치여 애꿎은 4명의 목숨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아보자고 경찰이 화물차의 도심지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운전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도심을 통행 제한을 한다. 전혀 다닐 수 없다. 이런 건 별로 아는 운전자 별로 없다고 봅니다. 통행 허가증을 갖고 있지도 않고 바퀴에 고인목을 개지도 않은 대형 화물차가 통행 제한 구역에 버젓이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사이드브레이크가 제대로 다 문시기를 해서 안전하게 잘 됐거든요. 경찰 단속도 그때뿐입니다. 경찰의 도심지 통행 제한 단속은 지난해 4명의 사상자를 낸 5월 이후 몇 달 동안 증가하다 도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대형 화물 차량이 가는데 건너물 보고 단속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죠. 대형 차량의 제동장치 불량으로 난 사고는 최근 3년 동안에만 280여 건, 이로 인한 사상자는 640여 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정원과 보훈처, 이런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 검찰 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경실련과 여성민우회 등 광주 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충장로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등이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이들 단체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검찰이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를 파헤치기는 힘들다며 특별검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적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선임해서 해결해야 한다. 현재 검찰로는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민단체들은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청원서를 모아서 청와대의 우편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당연한 결과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있는 만큼 수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겠다며 다소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수사팀이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존의 수사 검사들하고 발을 맞춰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의 범죄를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민심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대한교육연대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불법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며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국민을 사찰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활용되고 있다며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행위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전사모가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글을 올렸다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 5월 단체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인터넷에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 일으킨 폭동이다. 이런 글을 올려 5월 단체에 고소당했던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이른바 전사모 회원 10명이 대구지법에서 기소 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수천 명에 달해 개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5.18의 법적 역사적 평가가 상당히 확립된 상황에서 이런 댓글로 사회적 평가가 바뀌지 않을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말이지만 이 말이 5.18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취지인데 지만원 씨에 대한 무죄 판결과 매우 유사합니다. 5월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화운동 부정방지법 등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사법부가 5.18의 진실을 판결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수많은 5.18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활개를 칠 수 있는 그런 왜곡을 부추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이 지금 진행 중인 종편과 일베에 5.18 왜곡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법적 사회적 평가가 끝난 5.18이 이런 폄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지만 이번 무죄 판결을 무기 삼아 왜곡과 폄훼 현상이 더 확산되진 않을까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이렇게 들려 큰 풍년인데 농심은 흉년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쌀 목표 가격 때문인데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는 장관 사퇴 요구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막 수확한 벼들이 미국 종합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아직 공공비축미 수매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자체 저장시설이 없거나 돈이 급한 농민들은 쌀을 서둘러 처분합니다. 수년째 생산비도 보장되지 않는 쌀값. 애써 지어봐야 남는 것이 별로 없어 힘이 나지 않습니다. 비싸게는 안 가져가지요, 지금. 안 가져가죠, 비싸게는. 올가을 농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쌀 목표 가격 인상폭. 하지만 농식품부는 그동안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농민단체와 정치권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해왔습니다. 급기야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졌고 농민단체는 장관의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농민의 광주전남연맹은 성명을 통해 쌀 목표 가격 인상안을 거부하고 국회와 농민을 우롱한 장관은 농민과 농업을 지킬 능력이 없다며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쌀 목표 가격 인상안에서 5,600원을 추가 인상한 17만 9천 원 안을 마련해 예산당국과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정 제시한 이 인상안도 농민단체와 정치권의 요구 수준과는 차이가 여전해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이홍아 씨가 설립한 홍복학원 교직원들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학교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교직원 38명은 학교 측의 강압에 의해 1인당 500만 원에서 최고 1억 5천만 원을 법인에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다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홍복학원 설립자인 이홍아 씨는 900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내 곳곳에 조형물을 세워 도심 디자인을 바꿔보자는 광주 폴리 프로젝트가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됩니다. 1차 때는 이런저런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엔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1년에 설치된 1차 광주 폴리 작품은 보행이나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작품이 어려워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생겨 있길래 저기 뭐지 하면서 아무 관심 없이 지나쳤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다음 달 10일에 일반에 공개되는 8가지의 2차 광주 폴리 작품은 그래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이나 생활 공간을 소재로 삼아 평이하게 제작됐습니다. 독서실과 화장실, 포장마차와 기억의 상자 등 시민들이 실제로 공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소도 동구에 치우친 1차 폴리와 달리 광주청과 광주공원, 광주역 등 광주 일대로 공간을 넓혀 일상적 접근이 쉽도록 했습니다. 차는 그저 보는데 주안점이 되겠다면은 이 차는 직접 안에 들어가서 회의도 하고 책도 읽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3일로 끝나는 디자인 비엔날레 폐막 이후에 2차 폴리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람 효과 극대화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폴리가 시민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나머지 여론 수렴에 집중하기 위해 아예 디자인 비엔날레와는 별도로 2차 폴리 프로젝트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10여 차례에 걸쳐 시민 의견을 담아 제작했다는 2차 광주 폴리가 최적의 공개 시기를 놓치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감사원이 타당성을 재검증하라고 권고한 5개 철도 건설 사업 가운데 영남 지역의 4개 사업은 계속 진행된 반면 호남에서만 공사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타당성 분석 결과가 거의 같은데도 정부가 내년 예산에 포항 삼척 구간은 1,924억 원을 반영하고 보성 임성 구간은 2억 원만 반영한 것은 노골적인 지역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광주보건대와 전남과학대 등 전국 10개 대학을 지속성장 가능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0억 원이 지원되며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설치,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등 학사 운영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광주 MBC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시청자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심층적인 뉴스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착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시청자가 프로그램과 뉴스에 빠져들 수 있도록 취재 구성에 힘써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오늘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3에서 고2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를 가졌습니다.